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유럽물리연구센터에서 저한테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쉬운 과학 이야기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쉬운 과학 이야기. 일단은 저는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즐겁게,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아주 짧은 역사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실제로 쓰이는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3번에 걸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포항공대 물리학과에서 연구교수로 물리학이랑 그 여기 써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송태근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딱 하시면은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좀 약간의 물음표들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딱 끝날 때 누가 옆에 와서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이제 그 인공적으로 기계 같은 거에다가 시연 혹은 구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하나의 과학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인공지능을 생각하기 전에 그럼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다가 시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지능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헛뜻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근데 지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 IQ가 몇이었지? 이런 생각 안 떠오르시나요? 자, 한번 IQ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여기 빈칸에 첫 번째 열에 보면은 검은색이랑 흰색이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 열에서도 검은색이랑 흰색이 바뀌었으니까 2번을 택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랑 동의하셨으면 저랑 이제 같은 지능을 가지고 계신 거고, 다른 걸 선택하신 분들은 저보다 지능이 낮을지 높을지 제가 모르겠죠. 그쵸? 이렇게 실제로 IQ로 지능을 딱 능력을 정의하기는 거는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지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나는 지능이라고 하겠다. 일단 지능하면은 능력이죠.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 뭐 이렇게 게임 캐릭터 같은 거를 이제 레벨업을 하면서 능력치를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똑같은 기사인데 나는 힘기사로 갈 거야. 뭐 민기사로 갈 거야. 그러면서 민첩을 막 올리기도 하고 힘을 막 찍어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지능도 하나의 능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람의 지능도, 사람의 IQ 테스트를 일단 그 점수 자체도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점수는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지능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좀 깔끔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 정의는 제가 직접 내린 건 아니고요. 요 책에서 이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시아 태평양 유럽물리연구센터에서 이제 매년 10권씩 올해의 과학책을 이제 뽑아주는데, 이제 2017년도에 이게 선정이 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책 뭐지? 하고 한번 읽어보다가 지능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읽어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능은 이렇게 이제 능력이에요. 그런 지능은 과연 사람만 가지고 있을까? 어린아이들, IQ 테스트를 못하죠. 어린아이들, 글씨 못 읽는 아기들은 못할 테고,
또 이제 동물들도 글씨를 못 읽잖아요. 동물들도 IQ 테스트를 못 해요. 얘네들도 지능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 정의를 이제 받아들입시다. 저희 집에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달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주고 열심히 기르는 수컷 강아지입니다. 우리 다리가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 딸 송리나 양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같이 춤도 추고 이제 자기 친구처럼 잘 지내죠. 그리고 이제 다리는 간식을 엄청 좋아해요. 간식이라면 아주 사죽을 놓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우리 까까 까까 이렇게 하면 엄청 달려와요. 그리고 또 산책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집에 들어가면은 맨날 이제 목줄 들고 와서 밖에 나가자고 말이죠. 자, 한번 다리를 데리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강아지입니다. 이리 와. 앉아. 엎드려. 네. 그럼 다리가 복잡한 의사결정은 아니에요. 의사결정은 그냥 딱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나는 저 간식을 먹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한테 다양한 환경이 주어졌죠. 저희가 미션을 줬어요. 계속 소리는 안 나왔지만 이리 와, 앉아, 네, 엎드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리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제 그걸 따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리는 분명히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주어진 미션을 딱 수행을 해서 간식을 얻어 먹었죠. 자, 그래서 이 결국 지능은 우리 인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인류가 사실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들을 많이 개발하죠. 뭐 청소하는 로봇도 만들고, 뭐 이렇게 유리창 닦는 로봇,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봇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로봇들한테 조그마한 지능을 넣어주면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토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들을 통칭해서 오토마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새는 오토마타라고 해서 이게 예술이랑 접목이 돼서 막 이렇게 스스로 걸어가는 기계들 막 이렇게 오토마타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에 지능을 한번 넣어주자. 자, 이런 상상들은 또 비단 기계가 있을 때만 우리가 상상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요 옆에 보시면 이제 이쪽 위에 보시면은 탈로스라고 제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거대한 사람같이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탈로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뭐 기계가 뭐 지금처럼 많지 않았겠지만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그것이 지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탈로스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타노스와는 또 다른 존재죠. 그래서 탈로스의 임무는 뭐였냐면 이제 그 크레타 섬에 갇혀 있는 전쟁 포로들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전쟁 죄수들을 감시하려면 우리 감시자는 그 죄수보다 더 괴로울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얘네들 도망가나 안 가나 잠도 이렇게 쪽잠을 자야 될 테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들이 있으면 저기 지금 사람이 도망을 간다. 그러면은 도망을 못 가게 가서 잡고 이런 것도 좀 스스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서 기계를 한번 학습시켜 보자 이런 필두로 나온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탈로스는 이제 뭘 학습을 해야 될까요? 이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죄수다 아니다 이걸 한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죄수가 도망을 가려고 한다 도망가지 않는다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습을 시켜야겠죠. 이건 죄수야. 이렇게 하는 건 도망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보트, 이 소피아라고 부르는 이 로보트는 2016년도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액티베이션이 됐는데 지금 이 로보트 여기 뒤쪽을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쌓여 있죠. 우리의 지능,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자, 바로 뇌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뇌를 한번 흉내내 보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세하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간단한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1950년대쯤부터 40년대 중반 뭐 이때쯤부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80년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실제로 기계를 학습시키는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이 막 등장을 해요. 고거에 대해서 인제 쪼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근데 머신러닝 기술로 하면 우리가 스팸 메일을 구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런 정도의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딥러닝. 딥러닝은 쪼금 이제 뇌를 인제 우리가 구체화를 했죠. 그래서 뇌를 모방을 하면서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어떤 기술이 딱 나오면서 컴퓨터한테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 개랑 고양이도 구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참 재밌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1996년도와 97년도에 이 인간 체스 세계 챔피언과 컴퓨터와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딥러닝은 등장하기 전이었었죠. 이때도 이미 보시면은 스코어 보시면 2대 4와 3.5 대 2.5로 딥블루라고 하는 이 IBM에서 만든 컴퓨터가 인간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2016년도 이세돌 구단과 이 알파고와의 대결, 여기에서도 이제 1대 4로 또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 기술이 이겼죠. 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은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이겼다는 거에서 큰 사건이었고요. 더더군다나 2016년도에 있었던 이 알파고에서는 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현재 기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좀 약간 놀라워요. 저도 처음에 엄청 놀랐습니다. 놀라운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을 할 거예요. 한번 지켜봐 주시죠. 자, 여기 이렇게 퀵 드로우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퀵 드로우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머신러닝 기술이 학습을 통해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제시어를 제가 그릴 거고요. 이걸 그렸을 때 이 인공신경망이 이게 뭔지 안다. 그러면은 정답을 맞추고 끝나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햄버거를 그려보겠습니다. 햄버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지개 또는 모자. 이제 알겠어요. 햄버거 맞죠? 예. 토끼. 토끼는 귀가 뭔지 알 것 같아요. 하트 또는 롤러코스터 또는 선인장. 이제 알겠어요. 토끼 맞죠? 자,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하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달. 뭔지 알 것 같아요. 감자. 이제 알겠어요. 얼굴 맞죠? 자, 카메라를 그려보겠습니다. 카메라는 뭔지 알 것 같아요. 팔꿈치 또는 셔터가 정사각형 또는 키보드 또는 베개. 이제 알겠어요. 카메라 맞죠? 네, 귀를 뭔지 알 것 같아요. 구불구불한 선 또는 빵 또는 골프클럽. 이제 알겠어요. 쥐 맞죠? 무지개. 이거 한번 틀려볼게요. 무지개. 그냥 뭔지 알 것 같아요. 번개 또는 헤드폰 또는 식기세척기 또는 컴퓨터 또는 전기 스탠드. 뭔지 알 것 같아요. 정지 표지판 또는 의자 또는 성 또는 다이아몬드 또는 피아노. 뭔지 알 것 같아요. 울타리 또는 감옥 또는 고층 건물.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 이거 왜 일부러 틀렸냐면요. 일단 여기 햄버거나 카메라를 일단 보시면 이게 어떻게 맞췄는지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의 모양을 신경망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다음에 신경망은 다른 사람이 그린 다음과 같은 예를 보고 학습했습니다. 자, 이게 신경망이 막 처음부터 다 이게 카메라라는 게 뭐다 우리가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를 그리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 그림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건 카메라야, 이거 카메라야, 이거 카메라야, 이거 카메라야. 그래서 제가 그리는 모양 중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뭔가 동그라미 같은 게 있고 사각형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네. 뭐 이렇게 생긴 카메라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네. 카메라라는 모양이랑 딱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신경망이 이건 카메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지개는 당연히
무지개를 그리라고 했는데 무지개라고 글씨 쓴 사람은 없겠죠. 자, 무지개.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자마자 햄버거 그릴 때 이렇게 그렸더니 아까 무지개냐고 물어봤었죠. 근데 사람들이 다 무지개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선 여러 개 그리면 무지개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그리는 중간중간에 얘가 이제 추측을 하잖아요. 얼굴 그릴 때 뭐 이거 감자예요. 뭐예요. 그거 되게 재밌죠? 왜 재밌으셨어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패턴을 인식했느냐? 미리 다른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을 보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퀵 드로우 점 이게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한번 재미난 게임으로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예. 네, 뭐 이렇게 한 번씩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56년도에 이 다트머스 컨퍼런스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1956년도.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역사라고 이렇게 도표하나 그러는데 1956년도면 거의 초창기죠. 자, 이 56년도 다트머스 컨퍼런스가 여기에 제가 이제 사진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 총 11분의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학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술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인간의 지능을 한번 모사를 해보자. 인간의 지능을 기계한테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이 학회에서 학술 회의에서 처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11분의 과학자님들의 전공을 보시면 예, 의외죠. 경제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인지과학자, 전산학자, 전기공학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태동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주년 뒤에는 이 파란 네모에 덧입혀지신 5분의 과학자님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그 50년 전을 추억하면서 참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자로서 무한한 영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런 역사는 참 짧죠. 사실 다른 어떤 학문들에 비하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서 하나에 만들어진 커다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 분야는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눠질 거고요. 하드웨어는 이 소프트웨어를 좀 더 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강조하면서 맺은 말을 드리고 싶은 건 인간지능이랑 인공지능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도 끌고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의 과학 분야로서 우리가 인간지능으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